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제주경제의 대도약을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을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는 도내 곳곳을 직접 방문하며 저희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들께서 한결같이 해주신 말씀은 관광객은 늘었지만 지역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치상 제주경제는 3년 연속 실질 지역내 총생산 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란의 여파 속에서도 2.1% 성장률을 나타내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이 체감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금은행 연체율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2024년 말에는 0.99%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대비 2.2배 수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15%까지 상승했다가 2분기에는 다소 하락해 0.98%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1.7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건설, 부동산업의 제주경제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1.7%로 전국 평균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마이너스 0.5%까지 하락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아닌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알찬 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전략에 호응하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주형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민생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경제에 막힌 혈관을 뚫고 도민 삶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출금리 4.75% 중 2.5%에 대한 2차 보정과 장기연체 특별보증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원금의 이자 부담 3%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각기 다른데 이 중에서 3%를 도가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금융약자를 위해 36억 5천만원 규모의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실행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240억원 규모의 저금리 신용보증도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올해 300호에서 내년 500호로 확대 추진하고 미분양 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제주로 이전 실거주자에게는 세대 감면 그리고 금융우대, 이사지원, 공공서비스 등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원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국 첫 사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의 삶의 근간인 1차 산업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데이터에 기반한 제주 농산물 자율 수급 관리를 통해 저희도는 이미 1차 산업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제주 DA 플랫폼은 이용자와 이용기간이 더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축적되며 예측력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K식품,
글로벌 시장 확대와 연계해 제주 청정 농산물, 향토음식, 푸드테크 기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해양 플랫폼의 구축, 친환경 스마트 양식 기반의 조성, 제주 신앙 개발을 통해 제주 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성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투자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원스톱 기업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제주의 청년은 제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기업가들은 인재가 있는 제주로 몰려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칭따오 항로 운항, 스마트 공공물류센터 운영 등 물류체계 혁신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 고충도 덜어드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중심으로 기술 선도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천명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AI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를 대비해 왔습니다. 민선 8개 제주도가 추진해온 AI 디지털 혁신은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리며 지금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행정과 산업 그리고 도민의 일상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제주 경제의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는 AI 기반 행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더 효율적이고 더 지능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서형 기후 해양 재난 AX 실증을 통해 AI 기반 재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자율제조 실증을 확대해 감귤, 유제품 등 지역 산업의 공정 자율화와 스마트 제주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이는 제주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AI 기반의 산업혁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준공 예정인 하나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위성 생산과 위성 정보 활용, 실증까지도 아우르는 독자적인 우주산업 가치사슬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박형 특성화고와 라이즈 대학으로 이어지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형 UAM은 올해 국토부 지역 시범사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며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K-UAM 드림팀과 함께 세계적인 UAM 기체사 조비 에비에이션, 버티포트사 스카이포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녹색 대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청정에너지 선도 경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개 제주는 정부의 녹색 대전환과 연계 전 영역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더욱 확대해 도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파도 알리백 에너지 특화 마을을 완성해 국내 탄소 중립의 상징으로 만들고 자발적 탄소 시장 시범 운영을 통해 탄소 중립의 실현이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경제성장 전략은 지표만의 성장이 아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가가는 실속 있는 성장이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는 남은 기간 동안 민생을 안정시키고 변화에 한 발 앞서 미래를 차곡차곡 대비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따뜻한 성장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고 나면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해 왔습니다. 즉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기반해서 경제성장 정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9월에 기재부가 그걸 발표를 했고 그 기재부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예산 편성 시스템과 연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달여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의 방향 그리고 이것을 경제성장 전략에 맞춰서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생경제 활력과 관련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역경제 상황이 1차 산업은 이미 이제 5조 원 돌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감귤이나 축산, 수산업 그리고 밭작물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175% 이상 신장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하반기 6월부터는 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돈이 들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고 그게 실제 저희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유동성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금융 지금 대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차 보전이라든가 금융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더욱더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특히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서 문제의 첫 출발을 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책도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 대전환과 이제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돼서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인 내년의 핵심 성장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그런 기조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연계되면서 편성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은 네. 우선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단기와 이제 중기에서 이제 금융 관련 지원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금리에 대비해서 대출이라든지 연체율 같은 경우에 각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희망 더드림이라든지 버팀목 같은 특별 보조를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고금리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금리에 대한 비용들, 연체, 특히 장기 연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좀 특별히 보증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개인에 대해서도 장기 연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대출 등을 통해서 일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 기금과 금융포용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도에서 이제 계속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가를 좀 안정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성장 기본 강화를 발표를 했고 이 새 정부의 전략 역시 새롭게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동안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고 발전하고 좀 더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함과 동시에 우리도 새 정부에 맞춰서 제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좀 더 발전적이고 또 정부의 어떤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준비를 해왔고 그 중에 이제 민생경제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제 추석 연휴 그리고 저희도 제가 이제 뭐 경제활력 국장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많은 도민분들과 이제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민생경제 부분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이 없지만 좀 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9월달에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었고 이번에 좀 더 했더니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떤 여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